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저희가 게임 캐릭터 모델링을 할 때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초심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고요. 실무자분들에게는 모두 다 알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초심자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실무자분들이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안 보셔도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초심자를 위해 조금 더 설명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수는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면 초심자분들이 모델링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게임 캐릭터 모델링은 가장 최적화를 기반으로 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초심자의 캐릭터 모델링을 만들 때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고, 모델링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폴리곤을 늘려야 되고, 어떤 식으로 폴리곤을 늘려서 그거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성을 가져가야 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 플레임은 과연 어떤 것이 더 이쁘고 안 이쁘고 이런 걸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아직 초심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무자분들이나 어느 정도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 눈에만 보일 수 있는 폴리곤을 잘 짜고 모델링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폴리곤에 대해서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구조, 우리가 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개의 점과 세 개의 선이 모여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 즉 하나의 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형태, 폴리곤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버텍스의 개수와 엣지의 개수, 그리고 하나의 폴리곤을 구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즉 1폴리곤은 3개의 버텍스 점과 3개의 엣지로 통해서 하나의 폴리곤 구조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의 점과 3개의 엣지, 하나의 폴리곤이 있어야지만 도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론을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상의 3D 이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폴리곤들을 여러 개를 합쳐서 아니면 있거나 아니면 만들어서 형태를 바꿔서 우리가 게임 캐릭터에 최적화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것을 3D 모델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3D 모델링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형의 형태, 제가 지금 예시로 올려놓은 왼쪽에는 하나의 그냥 로우 폴리곤의 어떻게 보면 미드폴일 수도 있고 로우 폴리곤에 적합한 캐릭터 모델링이 있어요. 자,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과연 먼저 초심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모델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최적화일 것인가, 두 번째는 과연 형태를 유지해 주는 것인가. 자, 형태를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를 조금, 그러니까 즉 폴리곤의 개수를 줄여야만 하고, 형태를 최소한 표현하되 폴리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을 가장 목표로 두고 우리가 게임 캐릭터를 만들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초심자분들은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폴리곤을 많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폴리곤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그 형태를 온전하게 표현하는 방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경험과 많은 캐릭터를 만들면서 경험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실무에 가서 이제 업무에 맞춰진 작업을 하다 보면 속달되게 폴리곤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외우거나 아니면 폴리곤의 구조를 익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먼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모르고 만든 다음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판단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눈에 보여지는 초심자들 눈에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만든 것과 내가 만든 것의 차이를 못 느끼게 돼요. 처음에
내가 폴리곤의 구조를 적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폴리곤을 많이 썼는데도 내가 더 최적화를 잘했는데 왜 저 캐릭터가 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고 더 잘 만들었다고 했을까? 뭐 이렇게 본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폴리곤의 구조에 대한 거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델링이 잘한 것이고 어떤 모델링이 못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조금 흐리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폴리곤의 형태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하나의 면이 있고요. 2개의 면이 있고 3개의 면이 있고 4개의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이 존재를 하게 되죠. 자, 1, 2, 3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폴리곤을 지금 보시면 하나의 면에서 엣지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2개로 나눠지고 여기서 엣지를 2개를 추가함으로써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추가할수록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형태도 마찬가지로 삼각의 면에서 삼각의 도형에서 4각이 되고 5각이 되고 6각이 되고 7각이 되고 8각이 되고. 자, 초심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폴리곤을 이렇게 단계별로 늘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게임 캐릭터 모델링은 일반적인 모델링과는 좀 다르게 조금 최적화라는 기본이 베이스가 깔려 있다 보니까 무조건 하나를 늘리고 하나를 빼고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폴리곤 구조로만 생각을 해서 최적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구조가 아니라 제가 어떤 용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판단하기 이르러서 이제 십자가 구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 구조를 많이 빗대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십자가 구조가 무엇이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입니다. 얘 구조. 어떤 도형을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들 중에 어떤 게임이거나 특정 게임 아니면 어떤 폴리곤에 의해 아니면 어떤 형태에 의해서 이 구조가 다르게 표현될 수는 있어요. 근데 꼭 이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거는 꼭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거라는 거지 이게 꼭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이런 강의를 만들게 돼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요, 어디 가셔서 꼭 이게 정답인 거 마냥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맞는지 만드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없을 때 가장 우리가 판단하기 이르기 전에 뭘 먼저 하죠? 가장 디폴트하고 가장 기본적인 걸 챙기게 돼요. 그것처럼 폴리곤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지만 그 구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구조라는 뜻은 뭐냐면 각에 대한, 면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합니다. 어떤 기둥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폴리곤과 엣지, 버텍스 이런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타원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버텍스가, 제가 어떤 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버텍스가 3개는 유지를 해야 시작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폴리곤을 과연 몇 개를 늘려야 될까? 자, 그때 십자가 구조라는 게 생깁니다. 바로 이 십자가 구조예요. 타원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태의 엣지가 생길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버텍스가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하고요. 엣지는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합니다. 이 구조가 다각면에서 보여야 합니다. 다각면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면에서도 십자가 구조가 보여야 되고요, 측면에서도요. 그쵸? 이런 구조가 위에서도 보이게 되고요. 프론트, 레프트, 탑, 바텀, 자, 모든 부분에서 십자가 구조가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모델링의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박스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구조가 아니라 최소한 십자가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구조예요. 자, 이 구조 지금 아까 말했던 이 구조 십자가 구조죠. 십자가 구조 형태의 모델링이 Y 엣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측면에서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탑뷰에서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십자가의 구조가 모두 유지된 상태에서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시작을 하시면 최소한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타원을 만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즉 이런 구조로 시작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몇각형이죠? 사각형이죠. 사각형 형태의 다각형이라고 하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4개, 최소한 2개의 면이 유지가 돼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개의 면을 유지해주면 그러면 모델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의 이득이 보는 과연 폴리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폴리곤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서 다각면이 유지된 상태에서, 즉 이 사각형이 유지된 상태에서 폴리곤은 짝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짝수 개념으로. 여기서 사각이 됐다 그래서 5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5, 6, 7, 8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4, 8, 12 이런 식으로 배수로 넘어가면서 폴리곤이 유지가 돼야 돼요. 왜 중간 단계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각에 대한 폴리곤 구조를 보시면요, 제가 어떤 S라는 알파벳을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자, 보시면 측면에서도 S가 잘린 부분이 보이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왼쪽, 오른쪽 모두 다 반씩 잘려서 보이게 되는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사각에서 5각으로 늘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각에서 5각으로 늘립니다. 자, 5각으로 늘렸을 때 물론 이 구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드려요. 분명히 정면에선 사각과 별다르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쵸? 그런데 측면에서 보면요, 띠용, 측면에서 딱 볼까요? 띠용, 5각이고요 사각입니다. 자, 폴리곤을 오히려 한 개 더 많이 썼어요. 하나를 더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폴리곤의 구조에 따라 잘못하면 폴리곤을 많이 써도 폴리곤이 보이지 않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짝수 개념으로 십자가 구조를 유지해 주는 것을 제가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초심자분들에게. 그래서 4, 8, 12 이런 식으로 배수에 의해서 폴리곤 구조가 올라가야지만 이렇게 게임 캐릭터에 맞게끔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인체 같은 경우는 종아리나 허벅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따라 5각이 나올 수도 있고 6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이 설명이 끝난 후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각을 썼는데 오히려 측면에서 보이게 되고요, 5각을 썼는데 보이지 않게 되는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폴리곤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6각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그래, 6각으로 한번 가보자. 자, 6각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측면으로 가볼까요? 자, 6각이고요 사각입니다. 아까 5각과 다르게 6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S자가 보이지 않는 형태가 돼요. 그렇죠?
자, 폴리곤을 많이 쓴다고만 해서 무조건 모델링을 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초보자분들에게 당부하는 모델링은 보이는 모델링을 하라는 지시를 많이 해요. 보이는 모델링, 즉 폴리곤 구조가 어떻게 됐든 각의 개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첫 번째 보이는 모델링을 해라. 이게 바로 각에 대한 이해도 중에 구조 중에 하나예요. 게임 캐릭터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점 중에 하나예요. 어설픈 폴리곤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보이는 모델링을 가장 적게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폴리곤 수를 쓴다고 한들에도 이렇게 오각과 사각처럼 잘못 사용된 폴리곤 구조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가 돼요. 자, 이런 구조들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하이폴에도 약간 적용이 되기도 해요. 하이폴을 잘 만드시는 분들 보면요, 짝수의 개념을 잘 맞춰서 십자가 구조와 보이는 모델링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로우 폴리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터보 스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터보 스무스 4배로 늘려주는 거죠. 4배. 자, 터보 스무스라는 그 맥스에 있는 3D 맥스에 있는 터보 스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딱 주시면요, 자, 4배라 그랬죠. 그쵸? 여기 보시면 하나씩 생겼습니다. 그쵸? 바로 건너뛰죠.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 버립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간다. 자, 그런데 제가 터보 스무스를 줬는데도 해당 S자의 모양은 형태가, 그쵸? 형태가 어떻게 되죠? 형태가 찌그러지지 않죠. 그렇죠? 자,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델링을 잘 만들고 못 만드는 거에 따라 가능해집니다.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시면 LOD라고, 즉 최적화 작업을 하게 됐을 때 짝수의 모델링으로, 즉 고사양에 맞게끔 모델링이 유지가 되어 있는 모델링 같은 경우, 만일 폴리곤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거나 할 때가 생겨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런 오각형이거나 육각형, 즉 좀 부위에 맞지 않게끔 모델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줄이게 됐을 때 면이 찌그러지는 형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4각에서 8각으로, 그 다음 12각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갑니다. 체크해 보자면, 그래서 폴리곤을 잘 형태를 유지하는 거는, 짧게 말해 초심자분들에게 가장 팁을 드리자면 4각의 형태로 모든 모델링을 유지해 주고요, 4각의 형태로 비율과 형태, 모양 모든 것들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폴리곤 구조를 상황에 맞게끔 5각이 가거나 6각을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역시 초심자분들은 당연히, 실무자분들이야 이 부분은 5각을 가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6각을 가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초심자분들은 아직 모델링을 해보지 않았고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다 얼만큼 폴리곤을 줘야 되고 얼마나 어떻게 더 늘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심자 같은 우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배수로 가는 게 좋아요. 4각에서 8각에서 12각으로 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모델링으로 초심자에게는 가장 적합해요. 거기서 형태에 맞게끔 폴리곤 구조를 조금 바꿔주는 게 가장 좋겠죠. 당연히 실무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꿰고 있겠죠. 당연히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프로젝트나 실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형태가 아니면 이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폴리곤 구조를 늘리는 방법은 알았어요. 4에서 8, 12. 잘 모르겠으면 4에서 8, 12로 늘려서 이렇게 짝수의 배수로 통해서 폴리곤 구조를 늘려야지만 효율적인 폴리곤을 늘릴 수 있다. 여기서 형태에 따라 5각이 될 수도 있고 6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구조는 가장 디폴트한 구조고요. 간혹 이 구조를 무너뜨리는 구조가 있어요. 바로 스페큘러라는 쉐이딩을 쓰는 모델링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억지로 오각이거나 육각으로 가운데 선에 엣지가 없게끔 십자가 구조를 일부러 피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런 육각 같은 거나 오각 같은 경우에요. 자, 왜 이런 구조가 일어나냐면 바로 스페큘러에 대한 이해도가, 자, 라이팅이 있는 거는 실시간으로 빛을 받게 될 거고 계속해서, 그렇죠? 상황에 따라 어때요? 내가 뷰를 돌릴 때마다 라이팅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빛이 따라다니죠. 그렇죠? 자, 이런 구조와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구조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빛이 따라다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빛이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그쵸?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5각이 됐든 8각이 됐든 12각이 됐든 형태는 다 이렇게 우리가 쉐이딩으로 봤을 때는 폴리곤의 개수가 많은지 적은지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 그때 아까처럼 S자가 만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S자가 있다고 형태를 해볼게요. 자, 바로 손맵에서 스페큘러 맵을 쓰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바로 제가 여기다가 S자라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그려주게 됐을 때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겠죠. 그럼 스페큘러까지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라이트가 두 개가 돼 버립니다. 여기도 하이라이트가 있고 지금 내가 쳐다보고 있는 여기도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오겠죠. 정면으로 분명히 손맵은 정면으로 스페큘러가 있는데 내가 손으로 그려 넣었는데 스페큘러 맵을 씀으로써 라이팅에 생기는 스페큘러가 하나가 더 생기게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구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이라이트를 그려주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그려놓은 이 S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스페큘러를 만들어도 이렇게 하나만 딱 보이게끔 구조를 짜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페큘러를 쓰는 맵이거나 아니면 쉐이딩을 쓰는 게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죠. 손맵과 스페큘러를 동시에 쓰는 상황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폴리곤의 구조를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는 계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폴리곤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형태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폴리곤은 어떻게? 잘 모르겠으면 4, 8, 11 짝수 배수로 가서 만들고 거기서 상황에 맞게끔 병행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S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이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꼭 형태가 있는 도형만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A라는 폴리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캐릭터 위에다가 얹으려고 해요. 자, 그때 과연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만 폴리곤을 잘 만든 거를 잘 보이게끔 만들까요? 자, 정면에다 배치하면 측면에서 안 보이고요. 측면에 배치하면 정면에서 안 보일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런 구조죠. 캐릭터가 이렇게 서 있다라면 자, 이 캐릭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배치를 해볼게요. 자, 제가 어떤 오브젝트를 브로치가 있어서 브로치를 이렇게 딱 이쪽에다가 팔 옆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A라는 브로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캐릭터에다가 이렇게 모델링을 얹어서 배치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게임 안에 넣었어요. 근데 측면으로 갔는데 이 실컷 힘들게 만들어 놓은 브로치가 측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브로치를 똑같은 폴리곤 개수와 똑같은 걸 사용하고도
누구는 이 브로치를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배치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저라면 이 브로치를 이런 식으로 배치하기보다는 다각면에서 보일 수 있는 폴리곤 구조를 가져올 거예요. 즉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같은 거예요. 게임 캐릭터 모델링에서 로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이는 모델링을 하라는 뜻이죠. 자, 바로 이런 모델링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브로치를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A의 플랜이에요. 하지만 정면에서도 브로치가 보이고요, 측면에서도 보입니다. 아까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바로 보이는 모델링, 즉 캐릭터가 기준으로 십자가 구조가 이루어져 있으면 폴리곤의 배치는 대각의 배치를 항상 따라주는 것이 게임 캐릭터 모델링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예요. 물론 메카닉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오브젝트는 꼭 정면이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그런 오브젝트들이라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캐주얼하게 캐릭터를 만들 때 다각면에서 보일 수 있게끔 배치 자체를 대각으로, 즉 보이는 모델링을 배치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모델링을 만들 때 4에서 8, 12 이렇게 폴리곤을 잘 늘리는 방법을 잘 모르면 그렇게 늘리라고 했죠. 그 늘리라는 이유의 첫 번째는 보이는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배치할 때 과연 어떻게 배치를 해야 모델링에 있어서 잘 보일 수 있는지 설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도 배웠어요. 모델링을 배치할 때 너무 정면과 측면으로 배치하기보다는 폴리곤 구조가 대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각에서 8, 12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십자가 구조를 꼭 유지해줘라. 바로 이 십자가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바로 이 구조. 자, 그러면 이 십자가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알았어요. 나는 이제 사각에서 시작을 해서 플랜에서 시작을 해서 플랜 입체감 있게 만들 거면 사각으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폴리곤을 늘리게 될 때 4, 8, 12로 이렇게 늘리게 될 것이다 라고 머릿속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들고 보는데 그럼 어디에 폴리곤을 얼만큼 써야 되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게 됩니다. 과연 얼굴이 중요하다 그래서 얼굴에 많은 폴리곤을 쓰게 되고요, 어디가 중요하다, 특정 오브젝트가 중요하다, 이 캐릭터를 지칭하는 특정 아이템이다, 그래서 얘한테는 폴리곤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걸 떠나서 과연 폴리곤을 배분할 때, 분배할 때 어디에다 얼마큼 줘야 되고 어디에 얼마큼 돼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 게임 캐릭터는 뭐예요? 일단 모바일 게임은 작은 화면 안에 캐릭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PC 게임도 역시 작은 모니터 안에 캐릭터가 들어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게임의 형식에 따라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AOS 아니면 MMO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따라, 게임의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 폴리곤을 줄 때는요 가장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배분해 줘야 될 폴리곤 개수를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일 작은 곳, 인체에서 제일 작은 곳이 어딜까요? 귀가 있을 거고 입이 있을 거고 코가 있을 거고, 근데 우리는 가장 크게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 바디, 그죠, 리거, 이렇게 상체, 하체, 팔, 손, 얼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헤어까지. 자, 그러면 저였으면 먼저 손이니까 4로 시작을 해요. 사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손보다 큰 오브젝트가 여기 어깨에 딱 달려 있습니다. 손과 비슷하면 사각으로 주고요, 손보다 크다면 저는 팔각으로 줬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 갑옷보다 큰 게 이 몸통이죠. 그럼 몸통은 12각이고요. 그죠? 근데 다리예요. 다리는 애매하죠. 그럼 팔각으로 줘요. 그죠? 얼굴은 어때요? 얼굴은 그래도 캐릭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6각이라든지 20각이라든지 24각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내가 배분해주고 싶은 폴리곤 개수로 배분을 해줍니다. 그쵸? 그러면 어때요? 손보다 크니까. 즉 크기에 따라 내가 지금 캐릭터를 만들고 있을 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과연 내 캐릭터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내가 어깨에 이렇게 브로치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브로치가 있습니다. 얘한테 24각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왜냐면 손은 사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작은 브로치에다 24각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비슷한 2각이거나 4각을 줘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이만한 무기가 이만한 오브젝트가 있어요. 얼굴보다 크죠? 몸보다 커요. 어깨에 있는 갑옷보다 커요. 어깨는 8각을 줬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12각이거나 그쵸? 16각이거나 이런 식으로 짝수의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폴리곤 구조를 짤 때 크기에 따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거, 어차피 0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죠.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0은 뭐예요? 바로 플랜이죠. 플랜. 최소 플랜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플랜 다음은 뭐예요? 2각이죠. 그 다음 4각이 이렇게 도형을 형태로 이루는 4각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4각이 가장 최소 모델링에 입체적으로 만들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4각으로 모두 배치를 한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에서부터 8, 12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에서 배웠던 폴리곤을 어떻게 폴리곤 각자의 객체에 따라 어떻게 늘리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배치 형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 다음 개수는 어떤 식으로 늘려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배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물론 모든 오브젝트와 모든 형태에 따라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엣지 포인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 형태를 따라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알파벳 W, S, Y로도 이 간단한 알파벳 구조로도 여자의 인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S자로 Y로 이렇게 딱 표현하면 여자의 바디를 형태를 이루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포인트죠. 자, 바로 엣지 포인트예요. 허리가 들어가고 골반이 나오고 어깨가 나오고 목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들, 다리가, 종아리, 허벅지 이런 엣지 포인트를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형태의 모델링을 짜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엣지 포인트 중에 그런 엣지들이 폴리곤이 구조가 유지가 돼야만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엣지 포인트의 폴리곤은 꼭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귀라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죠? 귀라는 형태의 폴리곤을, 이 모양을 유지해주는 폴리곤을, 이 모양, 지금 이 귀 모양을 유지해주는 폴리곤이 필요하려면 이 겉에 있는 폴리곤은 유지가 돼줘야 되겠죠. 그 안에는 어떠한 형태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런 식으로 줄여도 이 형태는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형태를 유지해주는 이 엣지들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줘야만 이 형태를 유지해줄 수 있는지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있는 이 폴리곤은 로우 폴리곤, 약 제가 아까 말했던 뭐 4각, 8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십자가 구조로 유지로 되어 있어요. 아까 처음과 똑같이 십자가 구조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 구조는 항상 이 오브젝트의 가운데인 십자가 구조는 항상 유지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중요한 부분, 항상 십자가 구조의 유지가 항상 있죠. 그렇죠? 십자가 구조는 항상 이렇게 측면에서도 정확하게 측면에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자, 어떤 오브젝트도, 이 가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방도 십자가 형태는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쵸? 이 옆에 있는 갑옷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구조는 항상 유지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엣지 포인트만 준다면, 형태만 유지해 준다면 폴리곤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상관이 없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있는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제가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줄이지 않은 형태예요. 네, 딱 봐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죠. 그쵸? 형태가. 자, 이게 와이어를 한번 딱 보시면요, 아까와 같은 와이어 형태를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애는 와이어 형태가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근데 구조가 보시면 한 면, 두 면,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쵸? 자, 이런 구조로 유지가 되면 폴리곤을 줄여도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폴리곤 개수는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 구조만 잘 지켜준다면 폴리곤 구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얼굴 한번 볼까요? 자, 얼굴. 자, 여기 보시면 폴리곤이 이렇게 줄여져 있고요. 얘는 폴리곤이 많은 형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얼굴을 지켜주는 엣지 포인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얼굴에는 당연히 코가 있으니까 코에 대한 엣지는 유지가 된 상태가 돼요. 여기는 폴리곤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얼굴을 나타내는 얼굴의 외곽이죠. 얼굴의 외곽, 얼굴을 나타내는 이 외곽들, 이 외곽엔 폴리곤이 유지가 되고요. 이 중간에 있는 폴리곤들은 이렇게 줄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게 설명을 하자면요, 자, 이 세 개는 폴리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문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측면을 봐도 문제가 없고요. 그렇죠? 위에서 봐도 문제가 없어요. 아래에서 봐도 문제가 없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폴리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폴리곤을 줄였습니다. 근데 오른쪽은요, 제가 말도 안 되게 줄여봤어요. 이 말도 안 되죠. 게임 캐릭터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이게 어떤 구조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엣지 포인트만 잘 지켜준다면 그 안에 어떤 폴리곤이 줄어들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굴의 형태를 표현하는 이런 엣지 포인트들 있죠. 이런 엣지 형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얼굴의 형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이 형태의 엣지 포인트들.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어떤 구조죠? 이 구조도 잘 보시면 십자가 구조예요. 결국 얘도 십자가 구조예요.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이 구조가 이렇게 십자가 구조로 딱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이것처럼 제가 한번 예시로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폴리곤 쓰지 않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태로도 폴리곤을 구조를 유지해줘도 얼굴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실루엣의 형태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엣지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엣지 포인트를 잘 잡으면 폴리곤을 적게 써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분들은 이런 엣지 포인트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폴리곤을 늘리는 방식과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시고 어떻게 작업을 하셔야 이런 구조로 되는지에 따라 인체의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만든다면 핸드폰을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엣지는 어디를 지켜야 되고 어디는 없애야 되는지, 얼굴이라면 얼굴, 손이면 손, 이런 것처럼 내가 폴리곤을 만들고자 했을 때 어디를 유지하고 어디를 유지하지 않는지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모델링을 게임 캐릭터 모델링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어떻게 만들리고 안 들리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공부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짤막하게 물론 설명이 뭐 자꾸 했던 말을 계속 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초심자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고도 폴리곤이 많이 늘어나도 형태로 이렇게 늘어나도 그쵸? 보시면 어떠한 형태에도 폴리곤이 그쵸? 이렇게 돼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엣지 포인트를 잘 지켜줘라. 그래서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같이 이어지는 폴리곤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폴리곤 구조, 두 번째 게임 모델링의 형태, 세 번째 면에 대한 각도, 그 다음에 모델링의 크기에 따른 개수, 그 다음 와이어프레임에 관련된 흐름, 그 다음 모델링의 엣지 포인트,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거는 다 초심자를 위한, 여러분들 아직 이제 취업을 하지 않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델러들이라면 공부를 하셔서 앞으로 실무에 들어갔을 때 이런 구조들만 잘 알고 계시면 어떤 게임 회사를 가든 간에 그 게임 회사에 맞게끔 폴리곤 구조를 바꾸고 변경할 수 있고 언제든지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